네, 다음으로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나사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뭐 사각나사니 뭐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나사의 종류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나사잭을 활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사잭이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어딘가에 지지되어 있는 본체, 그리고 그 사이에 꽂혀 있는 나사, 그리고 그 위에 나사의 머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레버 같은 걸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레버를 길게, 뭐 한쪽이 될 수도 있고 양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놓고 이 나사의 끝부분에 이제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레버를 돌려주면은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얘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겁니다. 들어 올리려면 나사를 조여줬을 때 얘가 이제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얘를 돌려서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돌리면은 어디로 연결돼야 되죠? 네, 토크로 가야겠죠. 토크.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레버를 돌릴 때 발생하는 토크를 가지고 물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죄는 힘으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레버를 돌리면은 돌리는 만큼 나사가 조여지면서 나사의 끝에서 회전력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서 물건을 들어 올려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면 되냐?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레버를 돌렸을 때 발생하는 힘, 레버를 돌렸을 때 발생하는 토크를 봐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레버 끝에 작용할 힘이 200이라 그랬죠. 200N. 자, 그러면은 저희는 힘 F는 200인 거고, 거기에 자,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레버의 유효 길이, 지금 유효 길이 L이라고 설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힘과 거리를 곱했을 때 회전력 토크가 나올 거잖아요. 회전 토크가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럼 회전 토크를 이런 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서 연결 짓는 겁니다. 뭘로? 나사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토크로. 자, 그럼 나사의 입장에서는 나사를 죄는 힘으로 치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는 힘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뭐를? 나사를 죄는 힘에다가 나사의 유효 반지름으로. 그러면은 유효지름 D2를 2로 나눠주면은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나사를 죄는 힘과 거리가 됐으니까 똑같이 토크가 될 겁니다. 레버를 돌리는 힘으로 결국 나사를 회전시키는 토크로 연결되는 거니까 얘와 얘는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설정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는 끝난 겁니다. 저희 나사를 죄는 힘 식 아시잖아요. 식이 어떻게 되죠? P는 W 괄호 쳐주고 피치죠? 피치 값이 중요했었습니다. 피치 더하기 뮤 파이 D E 값, 유효지름이죠? 자, 이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뭘로? 파이 D E 마이너스 뮤 피치. 자,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제 나머지 끝난 거죠. 이제 나머지는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F는 200이고 여기 피치 값 3이라고 주어졌고요. 뮤 값은 마찰계수 여기 0.1이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사각나사의 유효지름 여기 D2 값 6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를 D2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있을까요? 네, 없네요. 파이는 저희 원주율 값 아시죠? D2 넣어주고 뮤 넣어주고 피치 넣어주고 뮤 넣어주고 파이에다가 D2 값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나사를 죄는 힘 P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반지름, 유효 반지름.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 풀이에 나와 있는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 F 값이 200인 거니까 200을 이항시켜주면은 그러면은 레버의 유효 길이 L만 남아서 L을 구하는 식으로 변형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약 890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1번 89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런 공식은 없었는데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레버를 돌려서 이거를 조이거나 푸는 거니까 레버를 돌려주는 토크는 나사에 작용하는 토크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볼 것은 얘네가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 브레이크에서 계산할 때는 저희가 대부분 힘의 평형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F라는 방향으로 얘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는데 지금 얘가 레버가 더 아래로 가고 있거나 막대가 더 아래로 가고 있거나 더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블록 브레이크와 밑에 있는 여기 드럼, 얘도 아래로 가고 있거나 위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F의 힘으로 아래로 누르는 그
모멘트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지되고 있는 반력에 의한 모멘트,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이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모멘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만큼 떨어진 곳에서 F라고 눌러주고 있으니까 FA라는 값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F 곱하기 A. 그 다음에 여기 드럼에서 발생한 반력, 얘를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P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 자, 보시면 B만큼 떨어진 곳에서 P.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방향을 위로 설정해줘야겠죠. 마이너스 P 곱하기 B.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보시면은 얘가 드럼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회전하면서 블록 브레이크와 마찰돼서 생기는 마찰력이 있겠죠. 마찰계수 뮤 곱하기 P 하면은 마찰력이 나오겠죠. 그 마찰력이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뮤 곱하기 P 한 다음에 힌지로부터 C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에서 뮤 곱하기 P 곱하기 C.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힘을 모두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좌측 항 보시면은 모두 다 F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저희도 F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PB 마이너스 뮤 PC가 되겠고요. 얘네까지 먼저 넘겨준 다음에 저희는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뭘 해줄 수 있냐? P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을 거죠. 그러면은 P A 이렇게 빼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B 마이너스 뮤 C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봤더니 그러면은 뭘 골라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P가 없고 Q로 되어 있으니까 Q는 저희 아까 뭐라 그랬죠? 뮤 P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를 Q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Q로 먼저 바꿔주고, 근데 Q가 뮤 곱하기 P인데 없던 뮤가 생겼으니까 뮤로 다시 나눠줘야겠죠. B 마이너스 뮤 C.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게 F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식의 정리 형태고요. 그럼 이거와 동일한 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겁니까? 정답 2번이 되겠죠. 네, 브레이크 딱 주어졌는데 이걸 보고 이런 공식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한 단계 거쳐서 가는 느낌으로 힘의 평형 이런 걸로 신경을 쓰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보시면은 실력이 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반시계 방향, 드럼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서 뮤PC가 플러스가 된 거고요. 시계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 뮤PC가 됐겠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최대 전달 능력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최대 전달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접해보시는 건 괜찮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유도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그냥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보시면은 타우 맥스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 전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저희가 1축 응력 혹은 1축으로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로 구해줄 필요가 없는데, 하나의 제품, 하나의 물체의 하나의 힘만 가해지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이 주어졌을 때 그런 복합적인 힘의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그런 이론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타우 맥스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인 거고요. 이거를 2로 나눈 값에 제곱을 해준다. 그리고 플러스 타우 x y 그 다음에 이거에 제곱을 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최대 최소 주응력 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이게 응력 구할 때 뒷부분에 더해지면 최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식 자체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서 시그마 x와 시그마 y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축 방향이잖아요. 축 방향이면은 볼트가 있을 때 여기 길이 방향이 되는 거죠.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시그마 x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름 방향으로 가해졌으면은 이거를 시그마 y로 보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y는 전다 능력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시그마 y는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작용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력, 그거에 의해 생기는 응력인 거잖아요. 근데 전다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어긋나 있죠. 어긋나게 이렇게 혹은 어긋나게 바깥쪽으로. 그랬을 때 내부에서 어떤 기준 면에 파단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전단이기 때문에 응력과는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외워두신 상태에서 저희가 나머지 대입만 해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저기에 시그마 x에다가 32메가파스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우 xy에 21메가파스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서 계산을 하시면은 26.4메가파스칼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이 식 자체를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고 외우실 수 있다면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이것도 넘어가셨다가 나머지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키가 사용되고 있고 키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이 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동력을 구하는 방법은 저희 H는 T 곱하기 오메가죠. 토크 곱하기 각속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봐봐야겠죠. 우선 토크 먼저 보겠습니다. 토크가 주어져 있는지 한번 봤는데 없죠. 그러면 토크를 직접 구하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힘 같은 게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힘 같은 게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간단히 구하려면 힘 곱하기 거리 해서 구해주면 될 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잘 보시면은 묻힌 키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를 사용했을 때 키가 파괴되지 않고 혹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이 몇이냐 라는 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이 나와 있으니까 이 허용 전달 능력 내에서 이 키가 얼마만큼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냐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t를 구할 때 p 곱하기 거리, 반지름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p를 직접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p는 어떻게 구한다? 얘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니까 허용 전달 능력 타우 a에다가 곱하기 그 전단 면적을 해주는 거죠. 면적을 해주려면 폭 b 곱하기 길이 l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봤을 때 보니까 다 있는지 판단해 봐야겠죠. 허용 전달 능력 있고요, 폭이 있고요, 길이도 있네요. 자, 그럼 이거에다가 반지름 값만 곱해주면은 토크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우가 40 메가파스칼이고요, 거기에다가 폭 28 그리고 길이 300. 반지름은 몇인가요? 직경이 110이니까 5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토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곱해볼까요? 대충 1848만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위가 중요하죠. 뉴턴 밀리미터입니다. 왜? 곱해준 길이 단위가 다 밀리미터였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거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은 뒤에서 공 3개 떼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단계 온 거고요.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각속도 구하시는 건 잘 아시잖아요. 60분의 2 파이 n 이렇게 해주면 나오죠. n 값 여기 있죠. 회전수 1500 넣어주면 되고요. 그럼 60분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500 해주면 값이 나올 거고요. 그것과 토크 값 지금 구한 거 있죠? 얘를 곱해주면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약 2900 정도가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어가 A, B, C, D 이렇게 4가지로 주어져 있죠. 근데 B와 C는 동일한 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A에서 시작돼서 D로 회전이 전달됐을 때 D가 있는 세 번째 축의 회전수는 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A와 B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B와 C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C와 D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회전수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가 줄어들 수 있겠죠. B와 C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거. B와 C는 동일한 축을 사용하고 있어서 얘네는 B와 C 사이의 회전수의 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바로 넘어가 주면 되겠죠. 자, 우선 이제 A와 B의 관계성 먼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속도비라는 게 있죠.
속도비 i는 na분의 nb고 이거는 지름에 이렇게 역수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수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A, 기어 A의 RPM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기어 B의 RPM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이수 값까지 있으니까요.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NB는 NA를 이항시켜 줄 수 있겠죠. NA 곱하기 ZB분의 ZA니까. 그러면 1500 곱하기 ZB 몇이죠? 60이죠. ZA는 16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400입니다. 아, 그러면은 NB는 400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RPM이죠. 근데 NC는 NB와 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축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NB와 NC의 관계성은 따로 찾지 않을 거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썼던 속도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죠. NC분의 ND는 ZD분의 TC구나.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구하고 싶은 거는 ND니까 ND 남기고서 넘겨볼까요? NC 곱하기 ZD분의 ZC다. 자, NC가 몇이었죠? ND와 같은 값이니까 400입니다. 400 곱하기 ZD는 주어져 있죠? 64. ZC는요? 12입니다. 자, 이거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은 75 RPM이 나와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여기서 쓴 개념이 속도비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어요. 속도비라는 개념을 뭐 A와 D를 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접해 있는 거,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끼리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A는 B와 접해서 돌아가니까 회전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B와 C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아, 같은 축이니까 회전수는 똑같겠구나. 그 다음에 C와 D가 접해 있으니까 아, 이들의 이수 차이에 의해서 회전수가 좀 달라질 텐데 그거는 속도비에 의해서 또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은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겹치기 리베디움으로 연결해 놨다 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인장하중 800N이 작용하고 있다. 네, 그 밖에 뭐 리벳에 대한 뭐 사양들 주어져 있고요. 강판의 허용 전달 능력은 5N per mm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묻는 게 대체 뭐냐? 강판의 두께를 몇 밀리미터로 해야 되냐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강판의 허용 전달 능력에 따랐을 때. 자, 이 이내 값에서 사용하려면 강판의 두께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는 걸 묻는 건데, 그럼 이거는 리벳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강판이 파괴되는 것만 생각했을 때 라는 요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강판의 허용 전달 능력 이내에서 하중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전달 능력을 구하는 방법, 타우는 전단면의 두께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단면의 두께 저희가 T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 P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에 주어진 하중 800N 그리고 면적을 따졌을 때 그것이 허용 전달 능력 안에 들어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왜 2냐? 저희가 판이 두 개가 맞닿아져 있으니까 이 전단면이 2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우 A는 5인데요. 이거는 2 곱하기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20이고요. 곱하기 두께 T 그리고 800. 자,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구하고 싶은 거는 T니까 T만 이항해주고 5를 다시 또 땡겨오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강판의 두께 값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0 곱하기 5분의 800은 T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T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이 쉽다 어렵다 뭐 식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를 보고서 대체 묻고자 하는 게 뭐냐, 뭘 구하라는 거냐,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게 이 문제의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다음에 또 비슷한 문구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아, 이 문제에서 묻는 게 그거구나, 그거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암기 혹은 단순 공식 대입 문제니까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다가 문의사항 혹은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카페 이용해서 질문 글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